아서왕은 서양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신화의 주인공이자 어쩌면 실제했을지도 모르는 전설 속의 인물로 현대는 물론 고대부터 이름난 작가, 음유시인 등 창작 집단이 가장 사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서왕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현대 창작물들과 아서왕 전설의 뿌리인 12세기 편찬된 브리타니아 열왕사 등 사료들을 토대로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브리튼 섬은 영국을 구성하는 4개의 나라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포함된 섬으로 그 크기는 한반도와 유사합니다. 고대부터 켈트족의 한 갈래인 브리튼인이 살아왔으나 고대에서 중세시대로 넘어가는 5세기 무렵부터 앵글로 섹슨족이 침략해오기 시작하는데 이 격동의 시기 아서왕은 브리튼의 왕으로서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침략자들을 막아낸 영웅으로 알려져 있죠. 고서 브리튼의 역사에서는 홀로 적군 1000명 가까이를 도륙했다는 전설도 존재하는 등 엄청난 전쟁 영웅으로 그려지며 브리튼을 넘어 드넓은 유럽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여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역사에서 브리튼은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지언정 결국 앵글로색슨족의 산하로 들어가게 되며 주류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아서왕이 활약했다고 알려진 5, 6세기 무렵 유럽은 사실 명확한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은 이른바 다크에이지로 아서왕 전설은 브리튼인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왔으며 아서왕이 본격적으로 서양 문학사에 등장하는 고서 브리타니아 열왕사는 영국의 수도사 제프리가 옛 신화나 민담 등을 모아 저술한 판타지 문학입니다. 이 위대한 초판에는 아서왕과 멀린, 바위에 꽂힌 엑스칼리버를 비롯해 아일비 109원 서사 등 이미 아서왕 전설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작품은 바로 중세 유럽 베스트셀러로 등극하였고 수많은 작가들의 창작욕에 불을 붙여 초판엔 존재하지 않던 랜슬롯 등 새로운 원탁의 기사와 기사도 프랑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낭만적인 로맨스 판타지 요소는 물론 기독교 세계관의 성배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현대 서양 판타지 문학사의 한 갈래인 아서왕 전설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서왕 이야기 정립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12세기 무렵 영국과 프랑스에 걸친 넓은 지역을 통치하며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필요했던 헨리 2세의 문화 정책을 꼽기도 합니다. 아서왕의 일생. 아서왕 탄생을 이야기하려면 마법사 멀린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멀린은 인큐버스인 아버지가 인간이자 수녀인 어머니를 꿈속에서 유혹하여 태어난 반인반마로 아버지의 힘을 이어받아 마법과 예언에 능통했는데 그리핀이나 용과 같은 환상종을 소환하거나 매나 물고기 등으로 변신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번개를 부리며 비를 조정하는 등 그야말로 대마법사로 그려져요. 멀린의 탄생 이야기는 후대로 넘어오며 악마가 멀린을 악의 대행자인 적그리스도로 세우고자 의도적으로 수녀에게 접근하였지만 멀린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바로 세례를 받게 하여 결국 성배의 탐색자가 된다라는 설정도 붙게 됩니다. 후에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 해리포터의 덤블도어를 비롯해 수많은 창작물에 영감을 주게 되는데 긴 수염과 책 넓은 모자, 로브 등 숙련된 마법사 하면 떠오르는 디자인의 원형이 멀린이었던 거죠. 멀린은 마법적 재능을 인정받아 아서왕의 아버지 우서 펜드래곤의 고문으로 일하며 많은 공적을 쌓았는데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한 스톤헤지나 원탁의 기사를 제안한 것도 멀린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에 불타는 드래곤 혜성을 보고 장차 위대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며 이후 우서는 멀린의 마법으로 아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서의 암살을 두려워한 멀린은 아기를 충직한 기사 액터경에게 맡겨 키우게 하고 멀린은 아서의 대부이자 스승으로서 아서를 가르쳤습니다. 우서왕의 또 다른 자식으로 딸인 안나가 있습니다. 안나는 아서왕의 충직한 기사 가웨인과 모드레드를 낳게 되는데 후에 창작물에서는 모드레드는 아서의 아들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서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한 이후 브리튼은 혼란에 빠졌지만 곧 신탁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바위에 꽂혀있는 아발론의 성검을 뽑아내는 자가 정통한 브리튼 왕가의 후계자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발론은 브리튼인이 신성하게 여기던 불멸의 낙원이자 이상향으로 마르지 않는 샘, 황금사과가 자라는 나무, 공중에 떠있는 궁전 등 천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묘사로 인해 오늘날 많은 창작물에도 낙원을 상징하는 장소, 공중에 떠다니는 최후의 결전병기 등으로 아발론의 이름을 빌려 쓰게 되죠. 바위에 꽂혀있던 검은 전설의 명검이 바로 그 유명한 엑스칼리버였고 바위에 꽂힌 검을 뽑아 자신을 증명하는 스토리 역시 후대 많은 창작물에 영감을 주게 되는데 그 출발이 아서였던 거죠. 아서는 이 전설의 검을 뽑아내어 브리튼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 모든 극적인 서사는 당연히 멀린의 작품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아서왕은 카멜롯을 수도로 삼은 후 원탁의 기사를 모아 앵글로색슨족의 침략으로부터 브리튼 섬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전투로는 바돈산 전투가 있습니다. 기만 전술로 적을 깊이 빨아들인 후 선멸 공격하는 방법으로 섹슨족을 격파하였고 아서왕 혼자 470명을 쓸어버렸다고 하는 이 위대한 승리는 역사적으로 앵글로색슨족의 브리튼 침략을 약 100년 정도 늦췄다고 이야기되며 이 당시 활약했던 이름 모를 레전드 지휘관을 아서의 원형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기록이 남아있지
남아있지 않아 지휘관은 고사하고 바돈산이라는 지명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외세를 막아낸 아서왕은 당시 최대 귀족 가문의 영예였던 기네비어와 결혼하며 국내 정체를 안정시키고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현대로 따지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며 위대한 아서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아서왕의 원정은 도장 깨기식의 정복 전쟁에 더해 인간을 잡아먹고 괴롭히던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영웅담의 형식을 띠는데 카스텔룸 산의 거인이나 성 미카엘 산의 거인 등을 엑스칼리버로 쓸어버리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온 구원자 서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아서왕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상대는 로마 국세청 재무관 루키우스였는데 사료가 있는 인물이 아닌지라 후대 창작물에서는 전설의 명검 플로렌트 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장하기도 해요. 아서왕은 루키우스를 격퇴하는 데 성공하나 그 사이 본진 카멜롯에서 조카 모드레드가 반란을 일으켜 회군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서왕과 모드레드가 맞붙은 최후의 전장이 바로 그 유명한 캄난 전투입니다. 모드레드는 아서왕의 창 롱고미니아드에 찔려 사망하지만 창에 꿰뚫린 상태에서도 기어이 그의 검 클라렌트를 휘둘러 아서왕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죽음을 직감한 아서는 그리플릿에게 엑스칼리버를 호수에 반환하라 명하고 자신 역시 요정의 배에 타 아발론으로 떠나 여왕 모르겐으로부터 치료를 받는데 언젠가 다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아서를 배웅한 마지막 기사는 후에 베디비어로 변경됩니다. 원탁의 기사들. 이 수많은 전투를 함께한 아서왕의 부하들이 바로 중세기사도 문학의 원형인 원탁의 기사들인데 이 원탁은 브리타니아 열왕사 초판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프랑스 작가 바스가 각색한 버전인 불의 이야기에서 서열 없는 원탁 이야기를 첨가하고 이 설정은 또다시 수많은 작가와 음유시인들을 매료시키게 됩니다. 덕분에 본디 별개의 서사를 가진 수많은 기사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이 원탁의 기사로 편입되었고 후대에 가서는 150명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약 100여 명이 둘러앉을 수 있다고 전승되어지는 원탁은 상석을 두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군주인 아서나 마법사 멀린 역시 한 명의 기사로서 원탁 회의에 참석했다고 알려지니까요. 원탁의 기사에서 리더 격의 인물은 가웨인입니다. 아서왕의 누이의 아들이자 아들이 없던 아서의 후계자로 여겨진 인물로 검과 여성을 사랑하며 평생 한 명을 주군을 섬긴 검술의 귀재라는 설정은 누가 봐도 기사도 그 자체. 태양의 위치에 따라 힘이 변하는 축복을 받아 정오에는 누구보다 강했다고 전해지며 대표적인 일화는 그린라이트 영화를 비롯해 수많은 창작물로 널리 알려진 가웨인경과 녹색 기사가 있습니다. 성탄절 연회가 열린 카멜롯 성에 녹색 옷을 입은 기사가 찾아와 목자르기 내기를 하자고 도벌하자 당시 오만하고 치기 어렸던 가웨인이 앞으로 나섭니다. 녹색 기사는 가웨인에게 먼저 자신의 목을 치라고 권했고 가웨인은 자비 없이 목을 내려쳤으나 녹색 기사는 잘린 목을 들고 일어나 내년에는 자신이 똑같이 목을 치겠다고 말하며 기사라면 도망치지 말고 자신의 녹색 교회로 오라고 말한 후 돌아갑니다. 1년 후 가웨인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녹색 교회로 길을 떠나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성주의 아내가 목숨을 지켜준다는 녹색의 허리띠와 함께 몸으로 유혹해오나 그녀의 유혹은 떨쳐낸 후 허리띠와 키스만 받은 후 남편인 성주를 만나 그에게 키스하여 성주 아내의 키스를 돌려줍니다. 마침내 녹색 교회를 찾아 목을 내밀지만 녹색 기사는 가웨인의 목에 상처만 내며 자신이 사실은 숲의 성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지지 않은 가웨인을 칭찬하고 그가 녹색 허리띠를 돌려주지 않은 건 목숨을 아까워서 한 행동이니 봐주겠다고 말하자 가웨인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평생 녹색 허리띠를 차고 다녔다 전해집니다. 가웨인과 함께 원탁에서 가장 강했다고 알려진 기사 랜슬롯은 프랑스 내 켈트인들이 모여 살던 브루타뉴의 영주 반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적군에게 영지가 점령당하자 어머니에 의해 호수에 남겨진 후 호수의 요정에게 거둬져 양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검술을 갈고 닦으며 성장한 랜슬롯은 호수의 요정에게 마법을 막는 반지와 명검 아론다이트를 받아들고 카멜롯에 입성. 그 실력을 인정받아 원탁의 기사가 됩니다. 랜슬롯은 전형적인 프랑스식 로맨스, 자유연애의 상징과 같은 기사로 불륜부터 순수한 사랑 등 무수히 많은 여성과 엮이며 연문을 퍼뜨린 끝에 주군인 아서왕의 왕비, 연상의 여인 기네비어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랜슬롯은 사랑하는 기네비어를 2번에 걸쳐 구하게 되는데 카멜롯에 침략한 고르 왕국의 기사 멜리아강이 기네비어를 납치하여 끌고 가고 랜슬롯이 추격하여 구출하는 과정이 유명한 수레의 기사 에피소드입니다. 추격 도중 한 난쟁이를 만난 랜슬롯이 멜리아강의 행방을 묻자 자신이 모는 죄수 수레에 타면 안내해주겠다 말하는데 명예로운 기사였던 랜슬롯의 이는 정말 모양 빠지는 치욕적인 일이었으나 명예보다 사랑을 선택하여 그 수레를 타고 멜리아강을 쓰러뜨린 후 기네비어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랜슬롯과의 불륜이 발각되어 기네비어의 사형이 결정되자 그녀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가웨인의 형제들을 비롯한 많은 동료 기사들을 베어내며 탈출하게 되고 결국 아발론 멸명의 단초를 제공한 배신의 기사가 되어버렸죠. 물론 아서왕에 대한 충성심은 그대로이나 아서왕의 마지막 전투 칼란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하였고 군주 아서왕과 친후 가웨인의 죽음을 전해 들은 후 시리에 빠져 만국을 떠돌게 됩니다.
모드레드는 초기 전승에서 가웨인의 동생 아서왕의 둘째 조카로 태어나 왕위 계승권에 밀려 반란을 일으킨 기사로 등장하나 후대에는 그의 숨겨진 아들로 변모하며 비극적인 서사를 더하게 됩니다. 아서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서왕이 자신의 친아들에게 사망한다는 멀린의 예언에 따라 버려졌으며 모드레드는 자신의 출생을 알지 못한 채 검수를 수련하여 원탁의 기사가 되는 인물로 아서가 랜슬롯을 치러 카멜롯을 비운 사이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아서왕과 최후의 전장 캄란에서 전투를 치르며 아서왕에게 치명상을 입히며 멀린의 예언을 실현하지만 자신 역시 아서왕의 창에 맞아 사망하고 원탁의 기사단 붕괴, 카멜롯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후 최후의 배신자로 그 이름을 남깁니다. 아서왕의 여인들. 아서의 정실 기네비어와 아서왕 전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인 모건 르페이는 브리타니아 열왕사와 후대 문학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초기 기네비어는 그냥 평범한 왕비였다가 엔딩 즈음 모드레드에게 속아 나라를 넘기는 역할 정도로 묘사했지만 후대로 갈수록 로맨스 판타지의 자극적인 설정이 필요해지며 랜슬롯과 불륜을 저지르고 랜슬롯의 여인들에게 질투하며 특정 작품에서는 아서는 물론 랜슬롯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요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모건 르페이는 아발론을 다스리는 9자매 중 첫째이자 최후의 아서왕을 아발론으로 인도한 성스러운 요정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힐러 포지션이었던 모건 르페이도 몇 세기를 지나오며 잘 팔리는 설정이 붙게 되는데 멀린의 연인 설정이 붙기도 하고 기네비어와 궁중 암투를 펼치기도 하며 아서를 속여 모드레드를 낳는 등 온갖 악녀 이미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중세 유럽으로 넘어오며 기독교에 반하는 마녀가 주목받던 시대, 더군다나 판타지 소설의 창작 인물이니 더욱 가혹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배 탐색. 아서왕 전설은 그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색채가 강합니다. 아서왕 전설이 본격적으로 유럽 전역에 유행하였던 12세기 무렵은 십자군 전쟁이 전개되던 기독교 최전성기 시기입니다. 그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이 이야기가 더 쉬워지던 아서왕 전설은 성배 탐색 이야기를 더하며 완전한 기독교의 영웅서사로 완성됩니다. 원탁의 기사들이 모인 연회에 갑자기 신비한 빛을 띤 성배가 등장하고 신성한 힘으로 카멜롯을 가득 채운 후 사라지자 아서왕은 멀린의 예언을 받아 원탁의 기사들에게 성배 탐색을 지시하였고 많은 기사들이 기독교 최고의 성유물 성배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 성배 탐색이 아서왕 전설 최후반부에 등장하는 서사 전체로 보면 클라이맥스 위치인데 사실 특정 퀘스트에 대한 보상 개념 아이템으로 등장하여 아서왕의 위기를 구원해주는 스토리가 아닌 아서왕 전설 전체 서사와 상관없는 외전 에피소드처럼 보여져서 오늘날 보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한참 정복 전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기사들이 성배 찾겠다고 떠나버린 거니까요. 허나 중세시대 기독교는 특정 국가의 것이 아닌 다수 시민들을 구성하는 신념의 영역이고 성지 탈환을 위해 십자군 전쟁까지 일어났던 시대적 보정이 필요하겠죠. 랜슬롯이 성배에 가장 먼저 근접하였으나 기네비어와의 불륜으로 성배의 자격을 얻지 못하였고 최후의 성배 탐색에서 신앙심이 투철했던 기사 퍼시벌, 보르스, 갤러헤드가 성배에 다다르게 되나 가장 순수한 신앙심을 지닌 갤러헤드만이 온전히 성배를 두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순결하고 성스러운 갤러헤드가 랜슬롯의 자식이었다는 점이 재미있는 점이죠. 아서왕 전설은 켈트 신화와 기독교를 융합하면서 당시 유럽인들의 문화를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델과 중세시대 무력의 상징과도 같은 기사계급에게는 충성과 명예라는 절대적 행동규범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욕망과 배신으로 그 이상이 무너지는 과정을 서술하며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까지 담아 재미를 챙기며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서양 판타지의 본류가 되었죠. 다 소개할 순 없었지만 준비하면서 찾아본 수많은 기사의 개별적인 스토리 역시 매력적이었으니 다음 기회에 특정 창작물과 엮어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서왕 전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